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올림포스 김진욱입니다. 오늘 시장 한수에서 말씀드릴 주제 바로 나침판 잃은 코스피. 사실 요즘에 유동성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고요.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이런저런 재료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잃고 가고 있는 이 시장의 어떤 개인적으로 내가 이 방향성을 저지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방향성을 잃고 있는 코스피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봉입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로 진행이 되었고요. 어느 정도 바닥을 또 다져주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이 조만간 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시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 많이들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 체크했었던 지지선을 살짝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봉상에서 보고 계신 이 꼬리가 달렸던 저번 주의 진행과 지금 현재 지지를 한 번 더 깨고 내려왔던 이번 주, 물론 이제 며칠 거래일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저항을 2,950포인트 그리고 지지선을 한 2,875포인트 현재 만기도 남아있고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의 상황이 일단은 장중 변동성도 크고요. 또 우리가 장중에 중국 증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헝다그룹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또 조금씩 힘을 빼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이에 좀 껴있는 대한민국 증시의 방향성. 자, 해서 코스피 주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중심 캔들을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중심 캔들의 지지선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연초까지 진행해서도 급하게 올라왔던 이 부분들이라든지 주봉상 강력하게 만들어 놨던 제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심 캔들의 지지선이 이탈이 나오면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세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 시장의 재료. 자, 현재 유가가 배럴당 지금 $80를 이제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중국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에너지 상승, 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긴축 정책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계속 이뤄가고 있는데 우선 체크는 다 이미 해놓았던 재료예요. 여기서 더 나올 만한 악재가 있다든지 사실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호재는 밑에 깔려 있는데 이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트렌드를 지키고 있었던 종목들의 부활 이런 것들 단연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앞서 1160원대 그리고 180원대 오늘 1200원을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서 좀 조정을 받아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빨리빨리 그냥 올라가 버리고 빨리 찍고 내려오는 게 현재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로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해서 앞서 오버슈팅했던 구간 여기서도 오버슈팅했던 구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연속적으로 빠졌던 한 4, 5 거래일의 기준에서 보면 계속된 환율의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멈춰졌을 때 시장이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장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많이 하시라고요? 종목에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종목이기 때문에 시종 일관 계속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종목들을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트렌드가 보면 오전장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테마 종목들에 좀 국한되어 있는 수급도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급은 재료보다 선행한다 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시초가 공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에 이어 계속 10월 달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스피드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들어오는 수급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대응을 하고 소위 먹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이 스피드, 변동성장에서도 특히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일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다음날 올라갈 종목, 다음날 움직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이때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결과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하고 마감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팜젠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목에스폰, 원바이오젠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던 패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시초가에 대응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었죠. 즉 피할 수 없는 상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콕 찍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팜젠사이언스가 다음날 그리고 원바이오젠이 한 20% 정도 상승을 이어나갔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검증을 하듯이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엎치락 뒤치락 특히 뭐 테마 우리가 일부 알고 있는 테마주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움직임이 들어왔던 쪽이 바로 이쪽 가스 쪽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장중에 무려 29.87 상한가를 한번 찍었고요. 그리고 종가는 24% 마감. 말씀드렸던 자리에서도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뭐 또는 서울가스공사라든지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가장 좋았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GS라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장 초반에 공략을 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죠. 중심 캔들이라고 제가 별표를 한 3개, 4개, 5개 그렸습니다. 중심 캔들의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사실 이론적인 개념이라든지 뭐 실전 매매 경력,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부지게 있으시겠지만 특히 최근에 시장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 시간을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양봉, 장대 양봉,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상한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강한 양봉을 먼저 찾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초가 매매에서 강한 양봉의 기준은 뭐냐? 개별주 기준이고요. 최근 3거래일 이내 거래 대금이 최소한 10억 이상. 어느 정도 유동성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5거래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상승을 했던 양봉, 즉 강한 양봉 캔들 기준에 7% 이상 종가상 상승한 종목을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심 캔들의 가장 큰 원천적인 캔들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가장 1번입니다. 해서 중심 캔들을 찾으시고 자, 우리가 중심 캔들을 찾고 나서 만약에 오늘 그 캔들을 찾았으면 내일 아침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시가에서 갭을 좀 띄워줘야 돼요. 갭 하락으로 시작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지금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 기준은 2% 이상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또 그만큼 떨어질 확률도 높은 게 종목들의 변동성이다 보니 가능하면 10% 이상 들어가는 종목들은 조금 패스를 하자. 즉 그리고 시초가 종목의 가장 제1원칙입니다. 당일 청산 원칙을 좀 지켜주신다는 이 기본적인 틀 아래 어떻게 하면 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우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일수록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일수록 분할 매수에 대한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급하게 빠르게 손으로 막 못 따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장전에 57분에서 58분 정도의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바로 시가에 매매가 되는데요. 우리가 장중 보통 매매를 할 땐 여기 보통으로 체크를 해놓고 우리가 수량을 적고 원하는 가격의 매수 버튼을 딱 눌러주면 매수가 체결이 되는데 장 전에는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시장가라고 이렇게 밑으로 쪼로록 카테고리가 펼쳐집니다. 그때 시장가로 체크를 해두시고 가격은 적으실 필요가 없고 원하는 수량만 넣고 매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9시 땡 하고 시작할 때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 캔들에서 시가로 체결이 되죠. 그리고 2차, 3차 분할 매수는 장중 대략 3% 단위로 누린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들어간 종목이 바로 이 우신 시스템인데요. 오늘짜리니까 바로 하나, 둘, 3거래일 전에 양봉 강한 캔들 떴고요. 이 기준에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어떤 거래 대금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겠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왔었고 오늘 갭 상승 띄우고 강하게 뛰어 올랐던 이 종목 뭐 일단 N자형 파동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중 한 20% 이상 추가적으로 올랐던 부분에서 우리가 시가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대략 10분 정도 안에 뭐 거의 한 5분, 6분, 7분 상간에도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충분히 줬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오후장까지 2차, 3차. 매수 이후에 제가 4%씩 올라가면서 단계별로 차익 실현, 비중 축소 하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준을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대략 매수가 대비 약 한 1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현재 차트에 보이시는 우신 시스템. 뭐 물론 재료는 항상 수급보다 좀 뒤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중심 캔들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갭상승에 어느 정도 파동을 활용하셔서 갭상승 2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안착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상승 시초가 매매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뭐 당연히 제가 지금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려봤죠. 여러분들 또 깜빡깜빡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바로 장중에 제가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시초가에 대한 진행 방법을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상승의 시초가 종목 대응, 특히나 여러분들 오전장에 장 시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하고 그냥 넋놓고 바라보지만 마시고 그 종목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 혹시라도 거르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꼭 이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에 달하는 아침밥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수에서 말씀드리는 올림포스 김진욱의 시초가 공격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여러분 체크를 해보셨던 것처럼 오전장 시가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용 내일 오전 바로 8시 반부터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국경제TV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